책을 선물해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변씨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희신, 요신, 순신, 우신 등을 두었다. 이순신과 형제들의 이름은 중국 고대의 삼황오제 중에서 복희씨와 요, 순, 우, 임금에서 따온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런 성군을 섬긴 훌륭한 신하가 되라는 바람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이다. 이순신은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 이순신은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인물을 만났다. 그는 나중에 영의정이 되는 서해 유성룡이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많았다. 두 사람은 훗날 임진왜란 때 각각 문인과 무인으로서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 유성룡의 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신을 적극 청구하고 옹호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순신이 백이 종군할 때에도 그를 옹호했던 유성룡의 해안은 나라를 멸망에서 건졌다. 유성룡이 신의 집은 이순신과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한 말이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기억에 따라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쓴 징비록에서 어린 시절의 이순신을 인상 깊게 회고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했다.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묵과의 급제에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다. 말 타고 활쏘기를 잘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열자에는 지음이라는 오래된 성어가 나온다. 지음이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말한다. 친구가 타는 검은고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마음속을 척하니 알아맞힐 정도로 상대방을 다 아는 사이를 말한다. 검은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검은고 소리를 잘 이해해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다고 하여 검은고 줄을 끊어버린 데서 유래한 말이다. 즉 지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그 사람을 알아주고 후원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인데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는 지음에 해당하지만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순신에게는 벼슬 기간 동안 강등이 되풀이됐다. 훈련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뒤 이순신은 어떤 까닭에서인지 다시 강등되어 변방으로 배치되었다. 여기서 여진족 우두머리를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한 달 만에 다시 훈련원 참군으로 한양에 돌아왔다. 이런 이순신에게 유성룡은 지음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이순신은 유성룡의 천고로 특진해 다시 변방으로 나갔다. 그러다 여진족의 침입으로 160명의 백성이 납치되자 여기에 연루되어 백의종군에 처해졌다. 이순신의 생애에서 첫 번째 백의종군이었다. 다시 여진족을 급습해 전공을 세운 이순신은 백의종군에서 벗어났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일부 대신들과 대간의 반대를 받기도 했지만 상당히 빠르고 순조롭게 승진했다. 45세에 정읍 현감이 되었고 46세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 임진왜란을 1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묵과에 급제한 지 15년 동안 한 번에 백의종군을 포함한 여러 곤경과 부침을 겪은 끝에 수군의 주요 지휘관에 오른 것이었다. 이순신의 천고 배경에는 언제나 유성룡이 있었다. 유성룡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천거한 후에 그에게 중요한 책을 보내주기도 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3월 초 5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이 편지와 증손 전수방략이란 책을 보내왔다. 그것은 본, 즉 해전, 육전과 화공 전력 등에 관한 것을 낱낱이 말했는데 참으로 만고의 특이한 전술이었다. 이 책이 특이한 것은 해전과 화공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일 이순신이 해전에서 화공법을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볼 때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유성룡은 단지 인물을 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귀중한 책까지 보내주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맺어진 이순신과 유성룡의 교우 관계가 조선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독서만큼 중요한 기록, 일기 쓰는 습관을 키워라. 카이사르와 이순신의 공통점은 전쟁터에서 전황을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덕분에 카이사르는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온전히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와 내전기를 후세에 남겼고,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쟁기인 난중일기를 7년 동안 써 후세에 전했다. 카이사르나 이순신의 기록이 없었다면 갈리아 전쟁이나 임진왜란의 상세한 전황은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전기에는 카이사르가 50세 전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남겼던 그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또 갈리아 전쟁기에서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유명한 말로 승리를 자축했다. 카이사르의 글쓰기 특징은 간결함, 고상함, 명료함으로 요약된다. 글 속에서 어휘들을 다양하게 구사하지만 결코 화려한 수식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관찰력과 생사의 고비에서도 잃지 않는 객관성이 그의 글이 가진 특징이다. 간결하고 감정 없는 객관적인 표현은 읽는 이를 글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카이사르는 8년간의 전쟁을 한 해마다 한 권씩 기록해 모두 8건을 남겼다. 반면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전사하기 전까지 7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했다. 이순신이 쓴 일기에는 실제로 난중일기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다. 이순신은 별다른 제목 없이 연도별로 7년간 썼는데 정조 때 유독공과 윤행임이 이순신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 난중일기이다. 그런데 왕명에 의해 간행된 문집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메모는 그 자체가 사소할지라도 일상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 된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에 흔들리는 거북선 위에서 또는 초소에서 무거운 육신을 잠시 추스르고 촛불을 밝히며 붓을 들고 난중일기를 썼다. 특히 날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었으며 또 여종과 동침한 것과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까지 거짓없이 기록하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짬을 내 메모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볼펜이나 연필, 만년필로 쉽게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다. 기록을 하자면 먹을 갈고 정좌해서 붓글씨를 써야 한다. 더욱이 긴박한 전선의 상황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느라 심신은 얼마나 피로했을까. 그러나 이순신은 토사광난에 시달리면서도 일기를 썼다. 전쟁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사회상과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고 이겼는지를 담고 있다. 거북선의 건조 과정에 대한 기록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난중일기를 보면 날씨에 대해서 꼭 기록하고 있다. 덥다거나 춥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하는 등등 그날의 날씨를 빠뜨리지 않았다. 병신년 1월 25일 일기에는 맑음이라는 단 한 글자뿐이다. 전쟁터에서 날씨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날의 날씨가 아무런 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또 난중일기에는 꿈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이순신은 꿈을 풀이해보고 그날의 운세를 점치고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순신처럼 일기를 쓴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 없을 것이다. 훗날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일기보다 더 귀중한 자료가 있을까? 이공대나 사관학교를 목표하더라도 인문학을 공부하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이 시는 이순신이 쓴 한산도의 노래이다. 시에서 말하는 일성호가는 한 곡조의 피리소리라는 뜻이다. 언제 쓴 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난중일기에 이야기할 적에 피리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라고 적고 있고 희미한 달빛이 달하게 비치었는데 잠은 이루지 못하고 시를 읊어 긴 밤을 새웠다라는 심정이 적혀 있다. 이 시는 동서고금 많은 영웅들이 지은 시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의 하나인 동시에 나라를 근심하던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순신은 20세까지 과거 시험 준비로 문과 공부를 하며 대부분 수험생들이 보는 서책을 섭렵했다. 10세 때에는 중용과 대학을 공부할 정도로 학구적이었다. 그가 주옥 같은 시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0대 시절에 여러 방면으로 공부한 덕분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순신은 당시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가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을 순서대로 읽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책의 내용에 따라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율곡 이인은 경문요결에서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예경, 서경, 주역, 춘추 등의 순서로 책을 읽으라고 했다. 율곡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사서 오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다. 오경은 시경, 예경, 서경, 주역, 춘추이다. 소학은 부모와 형제, 임금과 신하, 어른과 스승, 벗과의 관계를 다루므로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을 익히는 책이다. 이순신은 특히 우리나라를 지킨 역사적 인물 이야기와 역사책을 좋아했다. 수나라를 살수대첩으로 이긴 고구려의 을지문덕을 비롯해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낸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그리고 고려시대 왜구 등 소탕에 앞장선 최영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순신은 또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달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문과 대신 무과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백성도 역사도 그 이전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침입해올 때 이를 물리칠 힘이 없으면 굴욕을 당한다는 사실도 새삼 가슴에 새겼다. 이순신은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읽으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이를 가슴에 새겼다. 이순신은 손자병법을 읽을 때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만 보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전쟁에서 병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다. 전쟁에서 겁부터 먹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훗날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여기서 나왔던 것이다. 이순신은 특히 주역에 심취했다. 난중일기에서도 주역으로 점괘를 보기도 했을 정도로 주역에 통달했다. 그는 삼국지 마니아이기도 했는데 실제 난중일기를 보면 삼국이연의 내용을 일부 적은 것이 있다. 유비가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 원서를 찾아가 지원 출동해달라고 할 때 협조를 공모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재를 잘 등용해야 한다. 또 성급한 전쟁보다 침착하게 내실을 다지는 충실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유비의 사례를 들며 강조하고 있다. 이순신은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부하를 사랑하는 장군의 정성을 오롯이 읽을 수 있다.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덕이 모자랐도다. 그대 혼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린 재물 받으오시라. 무장인 그가 시인보다 더 가슴을 파고드는 시를 남긴 것이다. 이순신은 세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장이면서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며 시인이기도 했다. 그가 10대 시절부터 갈고 닦아온 공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